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양희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엄마도 처음이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결국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감정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로서는 엄마도 처음이라는 것이죠. 왕초보라는 겁니다. 잘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에 오히려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해도 엄마는 처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별난 놈 합니다. 별에서 왔습니다. 그 별난 놈입니다. 또 하나의 우주라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났지만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또 다른 인격체고 또 다른 감정과 또 독특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어떤 청소년들을 보면 한 두 가지의 문제점 내지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적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전의 청소년과는 다르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신인류, 신종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마트폰에 의해서 정보를 받고 정보를 가공하고 소통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소비하고 모든 것들이 이 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청소년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씁니다만은 아이들 보고 나 페이스북 써 하면 아유 꼰대야 그런 말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싫어해요. 이미지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영역은 우리가 사실은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폰을 잘 사용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형태이고 자칫하면은 학교를 가면 스마트폰을 든 좀비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딱 머리에 보면 공사 중에는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이 있어서 아이들의 이 전두엽이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다합니다. 야, 너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직 전두엽이 발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동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의 어떤 급변하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인간은 정말 감정의 동물이야. 지금 나 정말 짜증나. 몰라요. 아니면은 심심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소년들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라는 것을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내지는 어떤 준비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간과하고 부모가 되어서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하면 아이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좀 나를 제발 좀 이해해줘. 나는 지금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야. 근데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연애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되고 온갖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학생이에요, 학생. 그냥 공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해볼 걸 다 못 해보면요. 어른이 돼가지고 뻘짓을 합니다. 딴짓을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집에 가서 터무니없는 짓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해야 될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 한때 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이 있었고, 우리도 청소년기를 지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별이었던 시절을 까마득히 잊고 있을까요? 우리도 한때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별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꿈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부모가 별이었던 형태, 그때의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성과 논리의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야, 너는 왜 맨날 쏘달아다니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애들에게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 좀 해라. 시험 공부 좀 해라. 알죠.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럴 때, 야, 너 참 공부하는 거 힘들지? 나도 사실 너 말할 때 수학 싫어했어. 한 문제 푸는 거 정말 지겹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공감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 아이들 상태에서 나는 방관형이었는지 아니면 집착형인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자식에게 다 해주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어떤 조정 반경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넌 꿈이 뭐야? 몰라요. 넌 꿈도 없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부모가 원하는 꿈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아이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결국 부모가 감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나의 감정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표현의 방식이 이성과 논리의 방식에서 아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은 감정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감정의 교류 없이 사실 감정의 독립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서 진행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인간의 삶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애들 보고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요.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많이 벌려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은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근데 황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IQ가 좋아야 됩니다. 지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닮아서 그렇게 지능이 좋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엄청난 짜증과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도 심해지고요. 불만 덩어리가 됩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니고 재미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열이 심장에 퍼져요. 그래서 아파요,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청소년기를 살고 있고 그 속에서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정서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부모님들이 감정 생명에서 좀 벗어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감정 생명이라는 건요, 싫고 좋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아이들과 대화할 줄은 모릅니다. 감정을 서로 나누고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서투르다는 것이죠. 기본 감정만 해도요, 기쁨, 놀람, 슬픔, 화남, 분노, 경멸, 혐오,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감정까지 하면은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힘들어합니다. 어떤 별들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줄 몰라서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인다고 해요. 사실 이러한 외로운 존재들, 감정 조절을 못할수록 사실 더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게임만 한다고 스마트폰을 뺏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서 대줘라 그랬대요. 굉장히 격한 감정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그러기를 원했겠어요?
이 아이들 그 감정의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엄마 하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게 그게 말이 돼? 화를 내는 순간 아이는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똑바로 알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애들은 집과 학교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는요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너무 내성적이에요. 아 우리 애가요 너무 여려서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여요. 이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사실 역할극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요. 엄마가 원하는 삶, 엄마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과 학교에서의 다른 삶이 다른 표정과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야 뭐 인터넷 통해서 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인간관계 다 알고 있고 세상도 다 알아.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교훈적인 얘기 그런 거 정말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상해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학교에는 소수의 흡혈귀와 다수의 좀비만 산대요. 그것도 스마트폰을 들고. 그만큼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학교 생활에서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자기 에너지가 다 갇혀버린 것이죠.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표정하다는 것, 아이들이 몰라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그널입니다. 나 표현하고 싶어요. 나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나 좀 더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자치와 연대의 감정 공동체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행동보다 감정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계속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야, 너는 왜 밤늦게 싸돌아다니냐?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늘 싸웁니다. 부모가 싸우니까 부모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바로 집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회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잃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의 감정에 굉장히 연대되어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행동에 너무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한다고 해결책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충분한 해결책입니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동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공감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 보면은 좀 순한 형이 있죠. 착한 형. 이런 아이들한테 부모가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멋대로 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좀 더 받쳐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들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럼 우리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독립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하고 너무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 매일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모님은 그렇게 너하고 대화를 잘한다면서. 아니거든요. 매일 잔소리만 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애가 느끼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칫하면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뭘 해주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들은 다 자기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공감 괴짜들입니다. 소통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러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 자기의 세계를 무한히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청소년 상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계속 꿉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상상력이고 어쩌면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 아이들의 꿈은 그 상상력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먼저 사랑으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부모도 자기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지금 치유가 안 되어서 감정을 읽지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사실 얼마나 많나요? 지난번에도 어떤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늦게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청소년 때 밤늦게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너가 늦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면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염려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라고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사실 부모는 그 감정에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함께 성장한다고 봅니다. 제가 본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어쩌면은 아이가 독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꿈꾸기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우리 졸업생이 저한테 이런 학교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려준 그림입니다. 위에 별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반짝반짝하고 학교라는 것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 저 이런 학교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의 상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래도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의 독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엄마는 처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 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